똑똑. 네, 들어오세요. 지금부터 사이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. 가족, 친구, 연애, 인간관계 사연 등 기다리고 있어요. 사이사이 POD 메일로 똑똑 문 두드려주세요. 오늘은 박승현님 사연인데요. 게스트 분과 상황극을 하고 상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이제 승현님 역할을 민주님이 해주시고 제가 남자친구 역할을 할게요. 네. 배우 지망생이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도 될까요?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. 연락 안 하면 좋겠어. 걱정 안 해도 돼. 자꾸 신경 쓰인단 말이야. 뭐가 그렇게 신경 쓰이는데. 네가 걔랑 연락하는 거 연락 진짜 많이 안 하는 거 아니야? 내가 보는 앞에서 자꾸 연락하잖아. 이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. 민주님이 연기를 좀 잘하셨던 것 같은 게 방금 선곡 같은 멘트였어요. 그게 왜? 감정을 날카롭게 했죠. 네. 그러니까 마지막 대사가 이 남자친구가 듣거나 이 연인이 들으면 깜짝 놀랄 것 같긴 해요. 너 내가 보는 앞에서? 네. 그래서 뭐 청취자분들도 좀 느끼셨을 것 같은데 오늘 사연 소개를 조금 더 해드리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. 안녕하세요. 일산에서 방송 듣고 있는 애청자예요. 저의 또래들 고민 상담을 워낙 좋아해서 쉬는 날에 꼭 청취하고 있어요. 제가 여기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몰랐어요. 참 소개하자면 저는 25살이고 남자친구는 28살이고요. 그러니까 아까 너가 아니라 오빠겠네요. 죄송합니다. 근데 화가 나면 너라 그러겠죠. 그쵸. 사귄 지는 이제 4달 넘었어요. 진짜 썸 탈 때 잘해주던 남친의 여사친 문제 때문에 신경이 예민해요. 연애하면서 여사친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은 성격이긴 한데 이번엔 아닌 것 같아서요. 혹시 민주님은 어때요? 나는 연애를 하면서 신경을 쓴다 안 쓴다? 저는 근데 저한테 잘 얘기를 해주고 알려주면 상관없을 것 같아요. 어느 정도 이해해 줄 수 있다. 네네. 여사친이 있어도. 네. 계속 사연을 읽겠습니다. 여기서 조금 더 알려주신 게 남친이랑 문제가 몇 차례 있었던 여사친이고요. 자주 만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연락을 자주 해요. 그래서 우리가 아까 상황을 좀 했었잖아요. 연락을 자주 하고 맞아요. 있는데 안 한 척을 할 수도 있죠, 남자친구가. 신경 쓰이는 부분은 여사친 이야기를 저랑 데이트할 때도 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. 습관처럼 나와서 처음에는 들어줬는데 제가 기분이 안 좋아지니까 연락 안 했으면 좋겠어라고 말했어요. 이거는 일단 사연자분이 잘하신 거네요. 맞아요. 내가 신경이 쓰이는데 이거를 남자친구한테 어떤 표현을 해야 되는데 뭐 이게 가장 좋은 대답은 아니지만 일단 연락 안 했으면 좋겠어라고 의사를 표현한 거니까. 그쵸. 민주님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? 이런 상황이었다면. 저도 바로 얘기했을 것 같아요. 연락하지 말라고? 네. 이렇게 워딩을 할 건가요? 아니면 약간 아까처럼 샤우팅을 할 건가요? 샤우팅이요. 네, 알겠어. 남친은 감신 없다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스트레스를 받아요. 자꾸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하는데 못 믿겠어요.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 같아요. 전화 온 것도 4번 정도 받고 전화 받으라고 했는데 남자친구는 제 눈치 보다가 안 받았고요. 근데 지난주에 갑자기 남자친구가 여사친 잠깐 봐도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. 어떻게 보면 눈치를 보고 있었지만 여사친에 대한 무언가가 아직까지 있으니까 여자친구한테 물어보긴 하는 거네요. 근데 눈치를 본다는 것 자체가 좋은 거예요, 나쁜 거예요? 친구인데 왜 눈치를 보지? 아. 약간 이런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. 그런 생각이 드는 거네요. 네. 일단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보면 네. 맞죠? 그냥 편하게 만나고 말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네. 당당하면 뭔가 그렇게 사람이 찔릴 때 아, 민주님이 약간 척이 좋으시네요. 왜 만났는지 이유를 물었더니 힘든 일이 있어서 자기가 도와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걸 왜 오빠가 도와주냐고 그랬어요.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남자친구가 안 만나겠다고 말했는데도 화가 안 풀렸어요. 남자친구의 인간관계에 대해 터치하고 싶지 않은데 이대로 괜찮을까요?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. 일단 승현님께서 좀 화는 나셨어요. 남자친구가 여자친을 만나러 가려고 하는 생각을 한 것, 네. 그리고 눈치 보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
뭔가를 숨기려고 하거나 그런 의도가 있을 거라고 이제 성현님이 알게 된 걸 수도 있잖아요. 우리가 좀 얘기해보고 싶은 게요. 이런 인간관계 그럼 어디까지 이해해줘야 될까요?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뭐 동료, 친구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연락이 건 자꾸 오는 거는 네, 내가 확실하게 말을 해줘야 되는. 네 선은 지켜야죠. 나는 이런 거는 안 좋아해. 네. 여자친이랑 뭐 카톡을 나누거나 아니면 1대1로 자꾸 만나려고 하는 거. 그거는 안 되죠. 네네. 그런데 이건 좀 궁금해요. 하나의 상황극을 던져주자면 네. 내 남자친구의 여사친이 아프다고 그래요. 그래서 연락이 왔어. 나랑 둘이 있는데 네. 이제 갑자기 연락이 온 거죠. 그러면서 남자친구가 얘 아픈데 내가 가줘야 될 것 같아. 얘 아프면 나밖에 몰라. 이러면 어떡하지? 그 헤어지자는 말 아니에요? 그거는 너무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. 아 그러면 에? 어떻게 해야 돼요? 그런 식으로 했었더라. 그러면 이제 헤어지라고 바로 말을 그럼 하는 걔랑 건가? 만나 이럴 것 같은데 저는. 그거는 근데 진짜 네. 이상한 그 너무 이렇게 감정이입하지 마시고 아, 네. 죄송합니다. 인간적으로 봤었을 때 사람이 아프다고 이제 연락이 왔는데 내 남자친구라고 하면 내가 일단 기분이 나쁜 거네요. 근데 저는 암에 걸렸다. 죽을 병에 걸리면 보내줄 것 같은데. 20대 때 그런 일이 잘 없잖아. 근데 이제 막 감기, 아니면 코로나, 뭐 음. 독감 이런 거면 그러면서 막 내 남자친구를 약 사오러 하는 약 배달을 시킬 것 같은 어머 거면 확실하게 끊어야겠네요. 당연하죠. 내 남자친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이어도 너무 싫어요. 이건 100이면 100 아니라고 하실 것 같아요, 여자분들은. 근데 제가 이거를 방송에서 봤어. 아, 진짜요? 아니더라고. 괜찮으시대요? 다른 분은? 아니 괜찮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지만 그렇죠. 괜찮다고 하는 사람도 있대요. 그래서 오히려 인간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. 아픈 거는 보내줘야지. 되게 네. 좋으신 분이네. 그러니까 그 이제 여자분은 마음이 너무 넓으신 마음이 큰 분이었고 음, 그럼 이건 어때요? 고민 상담을 하는 거예요. 네. 연애 고민 상담. 네. 여사친의 썸남에 대한 고민 상담을 하면서 내 남자친구한테 자꾸 카톡이 오는 거야. 지금 우리 사연 안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안 담겨져 있지만 우리가 좀 더 얘기를 하자면 나랑 같이 데이트할 때 자꾸 연락 온 게 물어보니까 아, 얘 여사친 이름 우리가 수영이라고 네네네. 그냥 가명을 적자면 수영이가 지금 썸남이 있는데 내가 좀 상담해주고 있어. 이러면 어떨 것 같아? 그럼 저는 전화를 할 것 같아요, 수영이랑. 나 바꿔줘. 내가 상담해줄게. 아, 내가 좀 더 잘 알아. 나랑 만나. 내가 수영이랑 친해질게. 약간 어tun하게 이렇게 직진형이 있네요.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해해줄 수 있는 거는 이해해줬기 때문에 여사친을 내가 한번 보자고 한 거잖아. 이게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해도 근데 싫다는 거예요? 이거는 여자들끼리는 알 것 같아요. 아, 그 정도 말하면 네, 이 정도 이제 너 나 만나자 하면 연락 안 해야겠구나. 네. 내가 실수를 하고 있구나. 네. 이런 걸 알 수 있는 이런 하나의 시그널을 딱 던져주는 거군요. 저는 오히려 이런 인간관계가 당연하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마다 그런 게 있잖아요.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. 아니면 여자친구보다 조금 더 오래 알고 지냈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연애를 하신 지 뭐 4개월, 20탔다 하셔도 반년 이하잖아요. 네. 근데 여사친 경우는 2, 3년 더 길 수도 있고 28살이시니까 뭐 20살 때부터 오거나 아니면 고등학교 때부터 10년이 넘을 수도 있겠는데 이런 경우라면 우리가 진짜 상식적으로 봤었을 경우에는 이 여사친분이 연락을 안 하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생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연자분이 자꾸 내가 예민해지고 신경이 쓰이는 거고 연애 기간이 짧기 때문에 남자친구에 대한 신뢰가 아직까지 쌓이기 전일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남자친구분이 중간에서 역할을 못 해주시면 신뢰가 아예 안 안 쌓이거나 쌓일 것 같아요. 매번 이걸로 싸우게 되는 거네. 네, 그러면 이제 뭐 신뢰가 안 생기면 그러면 이거는 조금 뭐 극단적인 밸런스 게임인데요. 네. 벌써 기대돼요. 친구라든지 네. 아무도 없는 사람, 나만 아는 사람. 네. 근데 인기가 많은 인싸. 인싸 남친. 네. 둘 중에 고르라면 나만 아는 남자친구, 인싸 남자친구. 전 나만 아는 사람이요.
그럼 어떻게 보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더 끌리는 거고 네, 맞아요. 내가 연애를 해야 되니까 나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인싸 같은 경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. 인싸도 성격이 좋으니까 인싸겠죠? 그러니까 인싸도 좋은데 연애를 혼자 할 지내는 때는 사람도 성격은 좋아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뭔가 이제 사람들한테 더 뭔가 친화력 그런 게 조금 더 더 어필이 있으니까 되니까.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는 네. 그런 부분인 거네. 근데 일단 나한테 잘해야 내가 계속 연애를 하면서 서로가 알아가고 맞아요. 이런 여러 가지를 추억을 쌓을 수 있잖아요. 근데 맨날 연락하면 나 이번 주는 친구들 만나야 돼. 아니면 선배들 만나야 돼. 맨날 이러면 짜증 나잖아, 솔직히. 그러면 1순위가 제가 아니게 될 때가 된 네. 거잖아요. 그 인싸력을 바탕으로 계속 핑계가 생기는 거죠. 그쵸. 그래서 뭐 밸런스 게임 잠깐 해봤고요. 다음으로 좀 궁금한 거는 여기 여사친이 잘못한 거를 우리가 한번 짚어줘야 될 것 같아요. 일단 연락을 자주 하는 거. 데이트하는 중에도 연락을 오고 있다는 거는 잘못된 거죠, 확실히. 분명히 여사친이라면 이 지금 승현이는 남자친구가 데이트하고 있는 걸 알 거 아니에요. 그쵸. 근데 몰라도 아니, 연락을 모른다 자주 그러면 또 이상한 거잖아요. 왜요? 친구인데 계속 뭔가 카톡을 하는데 아. 예를 들면 너 뭐 하고 있어라든지 이런 걸 말하는데도 아. 나 여자친구랑 있어라고 남자친구가 먼저 말해야 상식적인 거잖아요. 근데 이거를 말 안 하고 계속 받아주고 있으면 여기 나오는 남자친구분이 진짜 승현님에 대한 생각이 없는 분이죠, 오히려. 이런 것까지 다 얘기를 안 한다. 그쵸. 저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사친이 조금 더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. 근데 두 가지 원인인 것 같아요. 어떤 거요? 말씀하신 것과 아니면 여사친이 무시를 하고 계속 연락을 계속 한다던가. 연락하는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작용될 수도 있는 거네요. 네. 그거를 알아보실 수 있으면 알아보시면 좋은데 그거를 한 번 정도는 내가 알아둬야 되나요? 맞잖아요. 왜냐면 그쵸. 지금 또 이 사연은 계속 진행 중일 거 아니에요. 다음 데이트 때도 자꾸 카톡을 하는데 예를 들면 남자친구가 여사친이랑 하고 있다 뭐 그냥 동성 친구들이 아닌 그러면 물어봐야 되죠. 걔한테 우리 아까 가명 나왔으니까 수영이한테 네. 지금 나랑 만나고 있다는 거 말했어? 이렇게 물어봐도 되잖아요. 말했다고 했는데도 카톡이 오면 그럼 오빠가 하지 마 아니면 아까 연락을 안 했으면 좋겠어라는 말을 또 할 수 있는 거고. 근데 말을 안 하고 나 그런 거 얘기 안 하는데 이러면 여자친구 지금 이 승현님이 한 번은 더 화를 내도 괜찮을 것 같다. 한 번이 아니에요. 계속 한 해도 괜찮아요. 그리고 연락 안 했으면 좋겠어라고 말을 했지만 남자친구는 여기서 확답을 주지 않았어요. 연락 안 할 게가 아니라 괜찮다라는 안도의 말을 해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? 근데 저는 확답을 안 준 거에 대해서는 연락을 계속 하겠단 말이죠. 그렇죠. 내가 이 정확한 워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무슨 문제가 터져도 내가 연락 안 한다고는 말 안 했잖아. 네, 맞아요.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맞아요. 그런 약간 변명의 여지가 생겨버린 거네요. 연락을 지금 상황에서는 연락을 계속 할 것 같고 관심 없다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이런 말을 굳이 왜 먼저 꺼내시는지도 잘 모르겠어요.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여자친구를 위하는 게 아니라 여사친 편에 약간은 가 있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이게 실드. 원래 제일 나쁜 거거든요. 내가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맞아요.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. 이 다르고 다를 수 있지만 이런 표현들이 아마 지금 승현님이 여사친까지 신경 쓰게 하는 거죠. 왜 내 남자친구가 이 여사친을 이렇게 보호해 주려고 하거나 편해 주려고 하는지까지도 신경 쓰였고 맞아요. 마지막으로 나온 게 잠깐 봐도 되냐고 물어본 거. 이 잠깐 봐도 되느냐는 거는 진짜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신경이 안 쓰인 사이면 그냥 토요일에 한번 볼 것 같아. 네, 맞아요. 그렇게 얘기하면 되죠. 어디서 보고 올게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물어본다는 건 나 이제 너한테 안 들키고 싶은 거를 슬쩍 물어보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. 근데 여기 보면 힘든 일이 있어서 도와줘야 한다고 그래서 만나는 거라고 하셨는데 네. 힘든 일이 있는데 만나는 건 조금 힘든 일이 있는데 왜 남자친구분을 만나는지 여사친이 그래서 승현이 또 말을 하긴 했어요. 왜 오빠가 그래 도와주냐고. 제가 봤을 때는 이 여사친 분이 그러니까 그런 하나의 기준이 없는 거네요. 일단 내 남사친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. 네네네. 그래서 계속 편하게끔 부탁도 하고 연락도 하고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짜 뭐 썸을 탈 때라든지 이런 거였으면 모르는 거잖아요.
내가 연애할 사이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. 근데 연애를 하고 4개월 정도 지났다는 거는 여사친은 또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잖아요. 연애하고 있는 거를. 그럼에도 맞아요. 불구하고 부탁을 한다는 거는 이런 초기에 끊어내지 않으면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. 이 여자친구분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 같아요. 이 여사친이. 근데 그런 분들은 왜 그런 거예요? 여자가 보기에는. 정말 생각이 여우짓이잖아요. 없거나 그냥 진짜 정말 생각이 없거나 네. 여우짓 말씀하신 대로 여우짓. 조금 호감이 있나? 남사친한테?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는 게 이게 표현하자면 뭐 계륵이라고 해야 되나?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내가 가지고 싶은 건 아닌데 남을 뭔지... 주기 싫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런 마음으로 내 남사친이 누구랑 연애하면 방해하려는 건 아니지만 내가 이 관계는 좀 더 막 유지하려고 일부러 카톡하고 친한 척하고 이게 원래 언제 많이 드러나냐면 이런 여사친 남사친 관계에서도 드러날 수 있지만 남매 관계 안에서도 드러날 때가 있대요. 진짜요? 그게 뭐 오빠가 여동생이 사귀었을 때 질투를 한다거나 아니면 여동생이 오빠가 어떤 더 예쁜 언니랑 사귀게 되면 원래 남매 관계에서는 강하잖아요. 자매 형제 관계는 안 생기는, 절대 안 생기는 저 남동생 있는데 그런 건 없었어.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. 전 오히려 그 여자친구한테 근데 조금의 이런 남사친 여사친에도 오래 알고 지내다 보면 그런 질투의 마음이 삐뚤게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내 애정이 달라지는 거잖아요. 나랑 원래 더 편하게 만나고 고민 있으면 털어놓고 아프면 뭐 약도 사다 주고 이럴 애가 갑자기 여자친구 생겼다고 여자친구랑 데이트하고 있으니까 이 여사친분이 뭐 심보가 났다.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. 근데 지금 이제 남자친구분이 연애를 하는 건 승현님이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저는 승현님이 싫으면 안 하는 거죠.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. 제가 생각하는데 이거를 안 하는 거를 확실하게끔 보여줘야 돼요. 맞아요. 그렇지 않으면 승현님은 지금 작은 불씨로 인해서 맞아요. 언제 이렇게 더 커질지 모르는 불안감을 가지는 게 우리가 연애 초에는 솔직히 더 알콩달콩 해야 되는 게 많잖아요. 맞죠. 이런 걸로 싸우고 있거나 신경이 쓰는 것보다 진짜 싸울 일이 있다면 매일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서 싸우거나 뭐 이런 걸로 싸워야 되는데 여사친 문제는 길게 갈 거란 말이에요. 분명히. 맞아요. 왜냐하면 남자친구가 인간관계를 확실하게 못 붙는 사람도 많으니까. 인간적인 뭐 정의라면서 변명을 하거나 약간의 그 애매한 줄타기를 많이 하잖아요. 네. 그러면 승현님이 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. 근데 이렇게까지 싫다고 얘기를 했는데 계속 이어나간다. 그러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. 승현님은 헤어질 네. 준비를 좀 하셔야 되고 더 독한 말을 해줘야 되죠. 그쵸. 마음이 근데 저절로 조금 뜨지 않을까요? 뜰 것 같아요. 이런 행동들이 반복이 되거나 걱정하지 말라는 말로 안도를 시키고 뒤에서 반복되면 다른 행동을 하고 있거나 네, 맞아요. 그리고 우리가 소설을 쓰면 안 되지만 자꾸 이제 그 친구랑 만나면서 뭐 진짜 나랑 헤어지니까 바로 그 사람이랑 사귀거나 이런 경우라면 이거는 내가 하나의 이상형이 돼버린 거잖아요. 맞아요. 그렇기 때문에 승현님이 지금 남자친구를 좋아하는 마음은 클 것 같아요. 왜냐면 민주님이 얘기한 거 전이에요. 민주님이 얘기한 것처럼 됐으면 이미 마음이 떴기 때문에 헤어질 각오를 하고 그쵸. 우리한테 고민을 털어놨을 건데 나름의 그래도 좀 들어주고 남자친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알려달라고 한 것처럼 저는 보였기 때문에 이런 조언을 좀 더 해주면 좋지 않을까. 그럼 헤어지는 거 말고 좀 방향을 알려주세요. 지금부터 승현님이 해야 될 스텝을 한 3가지만 알려줘요. 저는 근데 뭔가 남자친구분한테 그냥 확실하게 얘기를 우선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한 번 더 강하게 얘기할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. 네. 그러니까 정말 진지하게 딱 앉혀 세워놓고 너 오빠한테 진짜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나 이런 것 때문에 신경 쓰여. 네. 근데 그래도 안 된다 싶으면 시간을 가져보자라는 또 초강수를 두는 거죠. 내가 생각할 시간들을 더 가져야 되는. 네. 내가 진짜 이 사람을 이걸 사랑으로 다 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. 그것도 그렇고 상대방이 반응이 오지 않을까요?
내가 이렇게 시간을 갖자 그랬는데 시간 가져 이러면 그래. 진짜 마음이 뜬 거고. 그러면은 그 사람은 나를 아닌 것 소중하게 같아. 생각한 거 아닌 거죠. 네. 나의 사랑만큼 그 사람의 사랑을 주고 있는 게 아닌 거죠. 나는 이렇게 지금 고민도 하고 신경도 쓰면서 오빠랑 맞춰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데 걔는 여사친이랑 아니면 뭐 딴 생각을 자꾸 하고 있었던 거네. 맞아요. 여사친이야 나야 이건 되게 유치하긴 한데 지금 뭔가 상황이 여사친 아니 근데 그런 거 물어봐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. 25살이니까. 여사친분이 계속 끼니까 음. 여기서 지금 여사친이 안 빠지면 관계가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요. 관계가 더 지속됐었을 경우에는 누구 하나는 힘들어요. 맞아요. 승현님이 진짜 마음이 여린 분이어서 자꾸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려는 사람도 있잖아요. 우리가 사랑한다면서 하는데 저는 그게 안 좋다고 느끼는 게 저 진짜 그건 안 좋은 것 같아요. 나 자신을 잃어요. 그럼. 맞아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 더 뭐 단도직입적인 얘기도 하고 내 마음을 표현해야 이 사람이 변하든지 안 변하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정립하면서 연애를 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만났었을 때 내가 상처가 덜한 거죠. 이렇게 맞추거나 아니면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면 나는 이제 다음 사람을 더 좋은 사람 만나면 되니까요. 그쵸. 저도 그때 이런 비슷한 문제로 싸운 적 있었어요? 저도 말을 못했어요. 음. 그러니까 이렇게 세게는 말 못하고 그냥 뭔가 이렇게 소심하게 얘기를 하다가 아까 연기는 잘하셨는데 그때는 되게 소심했었거든요. 오히려 마음적으로 열애였으니까 내가 네. 이걸 다 털어놓으면 나도 막 마음이 아플 때가 있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렇기 때문에 뭔가- 말을 안 하는 거죠. 네. 그래서 말 못했는데 어차피 결국에는 힘든 건 나고 음. 그리고 결국에 끝은 안 좋더라고요. 그러니까 뭔가 이제 말 안 하면 말을 안 하게 됐을 쌓아두면. 경우에는 네. 무조건 언젠가는 내가 이걸 다 안고 가거나 네, 맞아요. 그런 부분들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. 지금 승현님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 단계 안에 있긴 해요. 왜냐하면 이 남자친구분이 끊고 맺음이 확실한 분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 게 우리가 이분이랑 정확한 말들을 나눠본 건 아니지만 하는 태도나 행동들이 조금은 이 삼자가 봤었을 땐 그런 경우잖아요. 조금 더 이렇게 주관이 있거나 생각이 있는 아니면 승현님을 좋아하는 남자라면 나 그냥 그 친구랑 연락을 안 할게. 맞아요. 아니면 너가 그렇게 신경 쓰고 있었어. 그럼 내가 뭐 미안하다라든지 조금 더 이렇게 승현님을 배려해주는 말들을 하고 나서 맞춰갈 길을 말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너가 걱정하지 않아도 돼. 그렇죠. 이거는 뭔가 표현으로 봤었을 때는 이 남자친구분이 조금은 자기 중심적인 부분들이 더 크다. 맞아요.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. 그럼 오늘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승현님이 다음 데이트를 하고 나서 우리한테 후기를 보내주시거나 조금은 잘 풀리셔서 그래도 괜찮은 분을 좀 만나셔야죠. 4개월이었으니까 뭐 또 한 반년, 1년 또 연애하면서 또 남자친구를 이렇게 잘 사람 만들어가는 맞아요. 그런 것도 있죠. 근데 뭐 언제 그런가요? 그럼 내가 이 남자친구를 좀 사람 만들어야겠다 싶을 때 있잖아요. 언제 그런 생각이 네. 들까? 근데 제가 느낀 건 사람은 안 변하는 것 같아요. 뭔가 변했다 저보다 한참 싶어도 어린 민주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아, 거 진짜요? 보니까 이 사회가 변하진 않았나 보네요. 사람을 만드는 뭔가 어렵다. 한 달 정도는 변했나 싶다가 음. 다시 돌아와요. 안 변해, 알겠어. 안 변해요. 승현님 요거는 건너뛰고 들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오늘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